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2라운드에서 페렌츠바로시 헝가리 원정을 가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오늘 경기는 페렌츠바로시와 토트넘의 이제 아무래도 선수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경기였어요. 물론 이제 토트넘이 오늘 경기는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습니다. 포로나 로메로, 비카리오 요 3명 정도를 빼면 이제 무어, 랭크셔도 나왔었고, 베리발, 벤데이비스, 아치그레이, 비수마, 사르, 베르너도 요즘에는 1군으로 안 나오는 선수들이니까 약간 이제 1.5군 정도죠. 사르 같은 경우도, 비수마도 그렇고 로테이션을 좀 크게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약간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수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실점 장면들 보면 페렌츠바로시가 개인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포로가 볼을 끌고 들어오다가 사르에게 줍니다. 약간 띄워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스타보라는 페렌츠바로시의 수비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걷어낼 때 뒷발로 갑자기 걷어내요. 근데 이 뒷발로 걷어내려다가 잘못 걷어내서 뒤로 흐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꼬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랭크셔가 뛰어 들어가요. 잘못 걷어냈으니까. 그리고 이 선수를 따라가는 왼쪽 센터백 시세가 있어요. 시세, 페렌츠바로시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시세라는 수비수가 따라갔거든요. 랭크셔랑 이제 1대1로 붙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게르텐만이라는 이제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웃기는 장면이, 이 시세가 랭크셔의 볼을 뺏었는데 걷어낸다는 게, 아까 이 전장면 보면 달려오고 있었잖아요. 이 달려오고 있는 선수한테 그냥 볼을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달려오고 있었던 게르텐만에게 볼이 맞고 다시 떨어져요. 우당탕탕 막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운이 안 좋았죠? 근데 여기서 이 게르텐만이 본인의 몸에 볼이 맞았는데 순간적으로 본인 몸에 볼이 맞으니까 볼이 어디 있는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이 뒤에 떨어졌는데 볼이 반대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르가 뛰어가서 볼을 잡은 다음에 슈팅. 어쨌든 페렌츠바로시의 수비수가 운이 없었긴 했지만 볼이 이 공간에 있는데 반대편을 바라보다가 실점을 하는 요런 이제 수비 실수가 있었고, 두 번째 골도 보시면 박스 안으로 볼이 떨어졌을 때 수비수가 볼을 걷어낸다는 게 잘못 걷어냈습니다. 메디슨한테 걷어냈어요. 그냥 걷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밖으로 걷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잘못 맞아서 메디슨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메디슨이 수비수가 걷어낸 볼을 받아서 쿨루셉스키한테 줍니다.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존슨에게. 그리고 존슨이 오늘 이제 5경기 연속골이에요. 존슨이 요 자리에서의 슈팅은 이 선수가 그동안 결정력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요 자리에서의 슈팅에서 5골 연속골을 만들고 있어요. 저거를 좀 이제 연습을 해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도 저 위치에서의 슈팅이 존슨의 특기였습니다. 특기. 투톱처럼 뛰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서 슈팅을 하는 게 이 선수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토트넘도 존슨이 잘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슈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존슨이 볼을 잡아서 수비수가 달려오니까 쿨루셉스키가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를 약간 균형을 무너뜨리면 여기서 존슨이 왼쪽으로 접은 다음에 심지어 오늘은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로 득점을 만듭니다. 오늘 이 존슨이 기록을 보면요, 5경기 연속골. 화려하죠. 코벤트리 시티, 브렌트포드, 카라박, 맨유, 페렌츠바로시. 어쨌든 이 존슨이 아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어쨌든 이런 장면들을 보면 두 팀 간에 약간의 실력 차이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도 보면 그 페렌츠바로시가 토트넘이 가지고 온 전술이 워낙에 명확하니까 그 약점을 잘 노려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페렌츠바로시가 토트넘에게 진 건 결정력이 부족해서 진 겁니다. 골 기대값을 보면 페렌츠바로시가 1.34고요. 토트넘은 1.1골이에요. 골 기대값은 오히려 페렌츠바로시가 더 높아요. 근데 이 골 기대값에서 페렌츠바로시는 1골을 넣었고 토트넘은 2골을 넣으면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어떤 면이 있었냐? 포로랑 벤데이비스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좌우 측면이 나오잖아요. 이 좌우 측면을 오늘 페렌츠바로시가 확실하게 노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계속 반대 전환을 통해서 볼을 빼앗자마자 오늘 오른쪽에 있는 이제 트라오레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트라오레가 뛰고요. 왼쪽에서는 이제 시비치라는 선수가 있어요. 시비치가 뜁니다. 좌우 측면. 이 좌우 측면으로 계속 볼을 뿌려주면서 토트넘의 좌우 공간을 노렸죠. 토트넘이 워낙에 이제 전술이 명확하니까 이 명확한 전술을 확실하게 파괴하는 방법이, 이게 어떤 팀을 봐도 이런 식으로 파괴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들 알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이 장면 보면
볼을 빼앗았어요. 오른쪽에서. 근데 빼앗자마자 왼쪽에 보면 오늘 풀백으로 나왔던 벤 데이비스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측면 공격수가 뜁니다. 이 트라우레라는 선수가 굉장히 빨라요. 스피드가. 근데 이 공간으로 이제 한 번에 넘겨주죠. 한 번에 넘기니까 측면 공간이 완전히 오픈. 이 공간으로 이제 한 번에 볼이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측면이 무너지니까 토트넘의 수비가 흔들리면서 측면 공간으로 모든 선수가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갔을 때 여기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놓고 백패스, 여기서 프리한 찬스에서 슈팅. 이게 이제 오늘 페렌치바로시가 결정력이 좀 안 좋아서 슈팅이 안 좋았는데 요런 찬스를 꽤나 많이 만들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오른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뛰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뛰어가니까 한 템포가 늦어서 측면 공간에서 약간의 공간을 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페렌치바로시가 준비를 어느 정도 해왔다. 그리고 이제 어떤 면도 있었냐면 토트넘이 수비 라인이 정말 높잖아요. 정말 높기 때문에 라인을 올렸을 때 재밌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끝까지 올리죠, 라인을. 이때 요 9번 공격수가 오늘 바르가라는 선수거든요. 키가 큰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살짝 내려오고요. 뒤에 있었던 살다나라는 선수가 있어요. 살다나가 빠른 선수라서 약간 9번 선수가 내려오면서 로메로를 좀 끌어내고, 이때 빠른 선수가 뒤에서 뛰어들어갑니다. 교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키가 큰 선수가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면 여기서 패스가 나가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본인들만의 그래도 패턴을 연구를 해온 거거든요. 결정적인 찬스가 이런 장면에서 좀 나옵니다. 이 장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9번 공격수가 살짝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머리에 볼을 맞추죠. 머리에 볼을 맞춘 다음에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떨어뜨려주는 순간 약간 뒤쪽에 있었던 요 살다나가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이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요 9번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떨어뜨려줄 때 뒤에 있던 살다나가 뛰고 뛰는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그러면서 이 공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측면 공간이 무너지면서 토트넘이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올 때 다시 한번 뒤에 있던 선수가 또 침투.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면서 요 공간이 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토트넘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무너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 토트넘의 약점을 노린 게 크로스를 길게 올렸어요. 오늘 거의 모든 크로스가 길게 갔는데 이거는 포로라던가 벤 데이비스 두 명의 선수가 아무래도 제공권에 강점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부러 길게 보내줄 거예요.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반대로 뛰어갈 때 벤 데이비스와의 경합이잖아요. 이 경합을 위해서 길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길게 보내줬을 때 머리에 맞추면서 결정적인 슈팅이 나오죠. 근데 이런 장면이 똑같이 또 나와요. 이 장면도 9번 공격수인 바르가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었던 트라우레가 빠져들어가요. 교차가 되면서 후방에서 넘어온 볼을 받아서 뒷공간으로 패스. 아까랑 똑같은 장면이죠. 그러면서 토트넘의 측면을 또 무너뜨려요. 무너뜨린 다음에 여기서 반대로 뛰어가는 시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치가 크로스가 좋은 선수예요. 이 페렌치바로시에는. 이 페렌치바로시 원래 풀백으로도 많이 뛰는 선수인데 풀백으로 나오면서 왼발 크로스가 좋은 선수니까 여기서도 이 선수에게 전환 패스. 그러면 여기서 또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또다시 벤 데이비스와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제공권을 활용해서 길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가 머리에 맞추면서 골문을 한번 흔들죠. 물론 이게 약간의 오프사이드, 정말 근소한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아무리 이 어쨌든 하위 리그에 있는 팀들이라도 토트넘을 공략할 때 어떤 팀이든 토트넘을 이런 방식으로 공략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다. 다만 이제 뭐 여기서는 결정력의 부재가 있었던 거죠. 페렌치바로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득점 찬스를 만들었지만 결정을 못해서 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 좋은데 이렇게 밀릴 때 약간 토트넘이 밀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럴 때 그래도 오늘 토트넘 선수들이 개인 역량 자체는 아무래도 정말 페렌치바로시보단 높아요. 근데 그 높은 개인 역량을 이런 경기에서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가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베르너인데 베르너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장면을 또 많이 놓쳤죠. 그런 모습 보면 베르너도 뭔가 이런 경기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할 정도로 못 보여주는 건 있다. 그러니까 오늘 포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프리미어리그에서 포로가 그래도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인가?를 느낄 수 있었잖아요. 확실히 페렌치바로시랑 하니까 토트넘의 주전 풀백이면 이 정도는 하는구나 이랬는데 베르너는 그래도 베르너가 페렌치바로시니까 어느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이거를 아예 못 보여줬거든요. 이게 이제 무어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역습 찬스였어요. 베르너가 뜁니다. 여기서 크로스, 심지어 패스도 잘 왔어요. 완벽한 1대1이에요. 그리고 골키퍼가
뛰어나오는 것도 좀 늦었는데 베르너가 여기서 볼을 받을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슈팅을 할지 돌파를 할지. 골키퍼가 나오는 게 늦어서 그냥 슈팅으로 가져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르너가 여기서 볼을 받을 때 자신감이 없으니까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만들겠다고 치고 달려요. 근데 골키퍼가 나오는 게 약간 늦었고 천천히 그래도 좀 침착하게 나오고 있어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베르너가 치고 달리는 순간 오히려 따라가기가 쉽죠. 골키퍼가 만약에 달려나오고 있으면 역동작이 걸리는데 역동작이 안 걸리면서 베르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르너가 2-1대1 찬스에서 괜히 치고 달리다가 골키퍼가 따라오니까 각도를 못 만들고 결국에는 어처구니 없는 슈팅. 요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확실히 요 베르너 같은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토트넘이 약간 밀릴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 변화를 하나 줬습니다. 어떤 하나를 줬냐면 아치그레이랑 벤 데이비스 자리를 바꿨어요. 아치그레이가 풀백이 되고 벤 데이비스가 가운데가 됐습니다. 왜냐면 벤 데이비스가 조금 더 공격성이 그레이보다는 부족해서 그레이를 아예 올려서 그레이가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요 변화를 줬거든요. 이 장면이 이제 자리가 바뀌었어요. 아예 후반전엔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 아치그레이가 풀백 자리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렇게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벤 데이비스가 앞으로 패스를 뿌려줄 때 클루셉스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치그레이가 뛰어가니까 가운데로 클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아치그레이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아치그레이가 이 뛰어들어가는 걸 되게 잘해요. 타이밍 잡고. 그러다 보니까 아치그레이의 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살려서 완전히 이제 페렌치바로시의 수비를 무너뜨렸고 뛰어들어가는 존슨에게 패스를 넘겨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존슨이 물론 여기서는 골대를 맞추긴 했지만 결정적인 슈팅까지 나오는 장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든 전술적인 대응도 이제 몇 가지 하면서 로테이션을 통한 경기 결과까지 가져오는 이런 모습까지는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늘 헝가리 원정이고 로테이션을 했고 비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조직력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도 그런 좀 악조건 속에서도 토트넘이 2라운드 승리를 가져왔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주전급 선수들의 이제 체력도 좀 관리를 하면서 주말에 있는 또 리그 경기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토트넘이 오늘은 물론 이제 뭐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늘 똑같은 전술을 쓰니까 똑같이 공략당했다.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악조건 속에서 뭐 전술 변화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중간에 한번 가져갔고 그러면서 또 승점도 가져왔다.